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표정 그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쌤에게 물어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서 이게 올라오는 질문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는 건 세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40번째 이렇게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20 몇 번째? 하여튼 좋아요. 자, 일단 다양한 표정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당황과 두 번째는 분노, 이 두 가지 표정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당황이라고 하는 표정에 어떤 특정한 기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각과 기호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서 해주세요. 일단 당황은, 자, 머리 그리는 기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글뱅이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캐릭터로 해야지 이게 좀 와닿겠죠. 얘가 당황했을 땐 이런 표정이고 분노했을 땐 이런 표정이구나. 요거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똑같은 캐릭터를 한번 설정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로우툰 아카데미의 마스코트라고 오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실력을 올린다 그래서 오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리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 당황했을 때는 그냥 정면으로 그리는 거는 조금 당황하는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당황을 하면 보통 막 몸들 바를 모르잖아요. 뭐 아래쪽을 쳐다보든가 아니면 약간 위쪽을 쳐다보든가 이런 연출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아래쪽을 대각선 아래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오리미는 나이가 조금 어리기는 한데 그냥 한 청소년 정도쯤의 나이로 설정을 해서, 자, 오리미가 제가 캐릭터 설정했을 때 나이가 한 13살, 한 6학년, 5학년, 3학년 한 그 정도 사이거든요. 하여튼 해서 이렇게, 자, 머리에 외곽 머리를 이제 그리는 거는 테두리를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얼굴을 그리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숙였으면은 그 숙인 거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도 오리미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문어 머리카락이에요. 문어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그래요. 해서 동글동글. 당황했으니까 약간 아래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맞아요. 포도인치의 썸네일에 나오는 애예요. 오늘도 디지털을 하시나요? 디지털 한번 해볼까요? 뭐 필요하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디지털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수작업으로만 해도 좋고요. 저는 이상하게 수작업이 좋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아. 디지털은 좀 정이 안 가는 느낌이랄까. 작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아주 큰 정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황을 하면 이 눈이 막 눈동자가 막 파르르 떨려요. 그리고 막 인상을 약간 쓰기도 하고, 근데 인상을 안 쓰면서 당황하는 표정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혼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걸 누군가한테 탁 들켰어요. 그러면은 인상도 안 써지고 그냥 눈만 파라라 떨리잖아요. 그런 느낌, 무표정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리시면은 좀 오히려 당황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코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아래쪽으로 약간 머리카락이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약간 숙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눈썹과 눈썹의 간격이 좀 넓게, 왜냐면은 좀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그냥 인체를 그린다, 그냥 캐릭터의 얼굴을 그린다라는 느낌인데 지금부터는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맞아요. 당황하는 표정도
너무 다양하죠, 그죠? 뭐 그냥 인상 쓰면서 당황을 하던가, 아니면 소리 지르면서 당황을 하던가, 막 그냥 무표정으로 당황을 하던가, 뭐 이런 거 너무 다양해서 어쨌든. 자, 우리마, 내가 너를 당황하게 만드는구나. 얘 나름 엘리트인데 뭐 때문에 얘 당황했을까? 음, 뭐 혼자 먹다 걸렸나? 어쨌든. 자, 이렇게 당황했을 때는 눈동자를 조금 작게, 작게. 그리고 이제 여자 캐릭터니까 어, 요 속눈썹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눈동자 작게. 약간 컸네. 어이씨. 몇 살쯤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약간 크게 그려졌어요. 구독자가 줄어서, 뭐라고 쓰신 거지? 구독자가 줄었나요? 슬픈 느낌인데. 이렇게 하고, 입술도 당황하는 입술이 그냥 다물고 있는 입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고 있는 입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약간 열고 있는 입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입술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깜짝 놀라서 당황한.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죠. 우리는 당황한 사람을 그릴 때는 항상 땀을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식은땀이 나니까. 식은땀 이렇게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식은땀이 이렇게 뭐 몇 방울 한 방울 정도만 흘려도 당황한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웃고 있는 표정을 그려도 당황한 표정은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다물고 있는 입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당황하면 입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림이 너 뭐 하다가 걸린 거야? 뭐 하다 걸렸어? 너 내 거 뭐 가져갔지? 뭐 이런 느낌. 좋아요. 이렇게 당황한 표정. 훨씬 더 입을 벌린 거보다 조금 더 당황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얼음 이런 느낌. 얼음. 걸렸다 이런 느낌. 자, 좋아요. 이거는 당황한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분노한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더 분노를, 너무 확대를 하는 것도 좋지가 않네요. 분노하는 거는 우리 그냥 분노하는 거는 약간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아레네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엄마 립스틱 몰래 바르다 걸렸어. OMR 카드 밀려 쓴 듯한 표정. OMR 카드 밀려 찍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진짜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러게요. 자, 분노한 표정은, 이거는 당황한 거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짓눌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짓눌렸기 때문에 위에서 약간 아래로 바라본 듯한 느낌, 그리고 고개를 약간 아래쪽으로 숙인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분노를 느끼는 거는 주체성이 항상 자신에게 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거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은요, 분노를 느끼는 건데,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거기도 한데, 이게 자신한테 다가오는 주체성이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분노를 하면 내가 분노를 한 거야. 짓눌려서 분노를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위로 올라와서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눌려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은 로우 앵글로 표현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건 하이 앵글이죠.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로우 앵글로 밑에서 위로 살짝 올려본 느낌으로 한번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는 분노인데 그냥 분노가 아니라 무슨 분노? 약간 어이없어서 분노가 나오는 그런 거. 약간 뭐랄까요? 웃는데 분노하는 모습. 그 뭐 있잖아요. 울면서 분노하는 거랑 웃으면서 분노하는 거랑 무표정이면서 분노하는 거랑
어이가 없는데 분노하는 거랑 당황하면서 분노하는 거랑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표정들은요, 정말 조금만 손대면은 이 표정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정을 그릴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감각에 대한 중점을 둬야 돼요. 감각, 그 감정과 감각에 대한 중점을 둬서 이 정도 표정이면은 어떤 느낌이 나겠다라는 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계속 그 느낌을 끌어내려고 애써야 돼요. 헬마스터 피브리조가 리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헬마스터, 이게 제가 만화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화가 아닌가? 어쨌든 네, 생방송 이거 나중에 따로 올라오나요? 네, 올려드립니다. 근데 약간 뒤쪽으로 조금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하나 정도씩 컨텐츠가 올라오니까요.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미 분노해. 오리미 분노할 차례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참 고생하네요. 오리미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분노를 시키고 당황하게 하고. 어쨌든 자, 이렇게 눈이랑 코와 이제 연결된 눈두더미 부분에 이렇게 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서 그려주시고, 모든 악역이 분노를 잘해요. 그러니까 악역은 보통 그냥 뭐 잘못해서 악역이 아니라 얘네들은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착한 편의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근데 뭐 나름 그쪽에서는 뭐 아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또 그릴게요. 머리카락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러프 데생을 딸 때는요, 최대한 간결하고 가볍게 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힘을 들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을 하라고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될 때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하란 말이야, 이런 분노. 자, 우린 분노를 그리고 있죠. 분노. 좋습니다. 분노. 난 수정 못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만화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림에 이제 신인 작가분들이 그래서 저도 신인 작가 때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수정을 해달라 그러는데 수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막 콘티 단계에서까지도 저는 잘 못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서로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재밌는 작품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 힘을 최대한 빼고 최대한 열심히라기보다는 좀 재밌게 가볍게 이렇게 그리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여튼 자,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똑같아요. 그냥 캐릭터 표정 그리는 거랑 아예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이 허무할 때 뭐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림 다 그려놨던 선생님이 지우개로 지저분하게 지우거나 위에 덧칠해놓고 다시 그리라고 할 때 그냥 화나죠. 그래서 처음에 러프를 그릴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힘줘서 그리지 말고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러프는 러프일 뿐이에요. 완성이 아니니까 진한 선 쓰지 말고. 맞아요. 하여튼 웃으면서 우리 그 오리미 캐릭터는 예쁘니까, 그래서 귀엽고 예쁘니까 웃는 모습을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쁜 웃음. 자, 이렇게 살짝 예쁘게 이렇게 살짝 웃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를 했으니까 이제 표정, 이렇게 눈썹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썹의 표정. 눈썹을 얘가 막
뭐랄까, 이렇게 꽉 분노를 했으면 뭔가 눈썹이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뭔가 위로 눈썹이 올라갈 수도 있죠. 위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아예 느낌이 안 나. 이제 여자 아이 캐릭터니까 그 눈동자는 조금 크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자 아이 캐릭터니까. 네, 이렇게. 이것도 분노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표정의 주체가 안 되니까 눈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작게 이렇게 그리고 어 그래요. 공주님의 표정 거만한 공주님의 표정 강의. 이렇게 그 인상을 쓸 때 그 약간 눈에서부터 코 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 어떤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눈동자의 끝에서부터 코 중심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눈은 이쁘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어, 감정 감정 조절 장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약간 더 안쪽으로 눈동자를. 이 눈동자의 위치도 이쪽을 보면서 항상 이쪽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 좀 사팔뜨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반대쪽을 안 보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조화롭지가 않아서 사팔뜨기나 뭐 아니면은 뭐 사시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는 눈 밑에를 이렇게 살짝 살살살살 그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어둡게, 그리고 이제 눈 아래쪽에는 그늘 그늘을 이렇게 살짝 그려서 얘가 진심으로 빡이 쳤구나, 화가 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자꾸 쓰네요. 얘가 진심으로 화가 났구나,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웃고 있지만 치아도 꽉 깨물고 이렇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 표정도 그릴 수가 있죠. 그냥 웃고 있는 모습인데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이 더 아래에 있으면 이상한가요? 입이 더 아래에 있으면은 더 뭔가 성숙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죠. 근데 저는 약간 좀 동글동글 모여 있고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좀 얘가 원래는 나이가 조금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어서 약간 그 눈, 코, 입을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약간 더 어른의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괴기인형관이라는 만화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래도 진짜 비슷하네. 제대로 화난 것 같은데요. 회식 있는데 눈치 없는 남자가 어떤 여자의 전 남친을 데리고 와서 어떤 여자의 친구가 째려보는. 그러게요. 근데 아줌마댐, 젠장. 어쨌든. 자, 이것도 외곽만 조금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 확정선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딱, 연필이, 내 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도록 만든 상태에서 확정선을 사용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선을 잘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또, 여기도 중간에 놓고 해야 되겠다. 아래로 내려가서
선이 저렇게 진해지는데 얼마나 힘을 안 주고 그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진한데요.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마다 힘이 안 들어가고 이 끝에만 힘을 주는 거니까요. 약간 뭔가 기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끝에만 누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완기 초강자에서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연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뤄놨으니까 이제 참조를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강의 홍보하기 불편하시죠? 네. 자, 이렇게 동글동글. 오! 너무 힘줬나? 부셔져 버렸어. 어떡해요. 자, 이렇게. 안 그래도 그 어떤 출판사에서 그 만화 같은 거 관련된 작법서 이런 거를 내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직 제가 강의를 막 그 강의풀을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강의들을 제가 다 소화를 해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른 작업을 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원펀맨의 염동력 쓰는 여자의 느낌 난다. 진짜 그러네요. 그 여자 캐릭터도 좀 얘보다는 이제 머리카락이 문어는 아닌데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말려있는 머리카락이죠. 근데 그 여자 캐릭터는 뭐랄까 더 뾰족뾰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느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은 사실상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은 확실하게 이렇게 진하게 탁 찝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휴, 우리 오림이 고생한다. 그래요. 고생하네요. 어쩌겠어. 그로우톤 아카데미 캐릭터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너가 고생 좀 해라. 자.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할 때는 또 포인트가 되는 어떤 동세선이라고 할까요? 효과 동세선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다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려졌네요. 선생님 손그림선 쓰는 강좌에서 본대로 연필 잡고 쓰는데 중지 끝 마디쯤에 눌려서 아파요. 제가 너무 힘을 줘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이렇게 여기 중지 끝에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여기가 되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엄청 꽉 눌러서 들어갔어요. 옛날에 엄청 세게 쥐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눌러보면 움푹 들어갔어요. 여기가 펜옥이라 그래서 좀 뼈가 튀어나오고 그런 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연필을 잡을 때 중지를 이렇게 누르면서 잡아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근데 누르면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대고 그냥 얘로 아래쪽으로 그냥 연필을 살짝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셔야지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당황도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하게 그 러프한 선으로 이렇게 확정선을 쓸 때는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런 러프한 선으로 확정선을 쓰고 싶으면 크로키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키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진한 선이랑 연한 선이랑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수정을 할 시간이 그러니까 3분 크로키다.
혹은 5분 크로키다, 뭐 2분 크로키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러프 대생을 그리고, 그러니까 연한 선으로 대생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진한 선으로 대생을 덧입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그렇게 할 때는 더더욱이나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한 선이랑 연한 선을 한 번에 혼용해서 한 번에 완성시켜버리는 연습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든데요.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쥐고 풀고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선으로 이제 요런 이제 진한 선, 요런 러프 선 위에다가 진한 선을 빠르게 그리고 싶을 때는 크로키를 많이 해서 그 크로키의 감각을 손에다가 익혀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표정.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분노하는 표정에서 그냥 분노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를 더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옆에 부르르 떨리는 요런 효과, 이런 거를 그냥 효과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뭐 효과선의 일종이죠. 이렇게 부들부들하는 이런 효과선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주면은 훨씬 더 분노가 많이 느껴지게끔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크로키 많이 하면 옷주름 실력이 정말 자연스럽게 늘어요. 왜냐면 크로키는 흐름을 파악하는 그림 연습 방법이라서, 옷주름은 흐름이죠. 말 그대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인 크로키를 연습을 하면은, 옷주름은 흐름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흐름으로만 만들어진 옷주름 그리기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크로키 할 때 그냥 인체를 크로키를 할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물,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크로키를 할 때는 보통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 주변의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분노 그리고 당황,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분노를 메인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표정 그리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